며칠이 지나자 승구도 서서히 적응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을 방적소 사람들이 모여드는 회관으로 향했다. 민지가 싸준 김치 도시락을 꺼내 먹을 때면 파투가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김치가 정말 맵다. 근데 왠지 더 정신이 번쩍해지는 기분이야. 승우는 마늘 타는 듯한 매운맛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웃으며 답했다. 그래, 나도 에너지가 필요했거든. 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그의 시선은 섬세한 문양이 수놓인 비단 위로 향했다. 한 올 한 올 실에 걸린 희망을 떠올리며.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풍경 뒤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었다. 민지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을 통해 자주 소식을 주고받으며 승우가 종종 묵묵히 휴대폰만 바라보는 걸 눈치챘다. 요즘 왜 예전처럼 즐겁지 않아 보여? 그가 답장했다. 내 자신을 다시 믿는 법을 배우고 있어. 어느 한밤중엔 이렇게도 털어놨다. 이제 내가 다루는 숫자는 투자 펀드를 불리는 게 아니라 사람 목숨을 살릴 수도 있어. 그때부터 승우의 내면에 첫 번째 변곡점이 찾아왔다. 서울에서의 실패가 바다 건너 여기까지 따라와 화려한 세네갈 하늘 아래서도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숫자만 보던 시선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파투의 눈빛, 방적 여성들의 환한 웃음, 그리고 정겨운 밥상 앞에서 느끼는 따스함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세네갈의 해가 바오밥 나무 사이로 내려앉고 노을빛이 허름한 석회벽 집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면 승우는 호프 브릿지, 사무실에 남아 현금 흐름 분석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숫자만 남은 게 아니었다. 언제나 머릿속에 맴도는 얼굴이 있었다. 따뜻한 미소를 띤 그 사회활동가 파투였다. 민지가 전해준 얘기에 따르면 어느 오후 방적 여성들에게 실내 기금 관리 교육을 마친 뒤 승우는 파투에게 세네갈 특산 음료 비아비사프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둘은 작은 가게 앞 계단에 앉아 새콤달콤한 히비스커스 차를 음미했다. 파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세네갈에선 비삽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달래주는 약처럼 여겨져. 그 진솔한 눈빛에 승우의 가슴은 또 한 번 조용히 울렸다. 마치 두 사람만의 새로운 방정식을 발견한 것처럼. 그 주 동안 승우와 파투는 교회 마을 현장 조사를 함께 다녔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자전거에 실크 원사를 싣고 공장으로 향하는 행렬에 섞여 먼지 냄새와 기계 윤활유 냄새를 들이마셨다. 파투는 손으로 이슬에 촉촉해진 실타래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한다는 건 이 실 하나하나에 희망을 싣는 거랑 같아. 승우는 숨이 멎은 듯 눈을 감았다. 그제야 숫자 하나하나가 한 아이의 삶과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다. 굴뚝 연기를 뿜어내는 트럭에서 파투가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멀리 보이는 사구를 가리켰다. 저기 모래 언덕 뒤로 우리가 바람을 막으려고 심은 방풍림이 있어. 작은 씨앗 하나도 인내가 필요해. 승우는 그녀 손을 가볍게 잡았다. 엔진 소리가 빠르게 요동치는 풍경 속에서 속삭였다. 넌 내게 숫자 뒤에 숨은 삶을 보여줬어. 고마워. 바쁜 일정 속에서도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세계를 나눴다. 어느 날 밤, 승우가 한국의 추석 이야기를 꺼내며 노트북에서 가족들이 한복을 입고 송편 앞에 모인 사진을 꺼내 보였다. 파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한복도 송편도 정말 예쁘네. 우리에겐 비슷한 엔다우라는 비를 기원하는 축제가 있어. 다르지만 사람과 자연을 잇는 의식이란 점에선 같아. 그 말에 승우는 향수에 잠겼다. 하지만 이내 또 다른 꿈이 그의 가슴 속에 싹 텄다. 다카르 한복판에서 찾은 새로운 가족이 있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다. 어느 아침 승우는 서울 본부에서 온 긴급 메일을 받았다. 부모님이 그가 화려한 커리어를 뒤로하고 아프리카에 온 걸 알고 크게 걱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미래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눈앞에 경고등처럼 깜빡였다. 답장을 보내기 전 그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길을 잃은 기분이야. 부모님은 이 일을 무모하다고 생각해. 민지는 다독였다. 프로젝트 성과를 보여줘.
숫자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살렸는지 증명하면 돼. 승우는 한숨을 쉬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여성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걸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파투와 호프 브릿지 팀이 함께한 자리였다. 작은 화면 속에서 부모님은 방적 여성들이 나무북을 두드리며 감사를 표하는 의식을 지켜보았다. 부모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네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딸, 아들 자랑스럽다. 승우는 목이 메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게 제가 찾은 금융의 진짜 의미예요. 이제 파투와의 감정도 깊어졌다. 핑크빛으로 물든 로즈 레이크, 엘락 로즈, 호숫가에서 둘은 함께 석양을 바라봤다. 파투는 그의 손을 잡아 배 위에 올리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함께였으면 좋겠어. 승우는 그녀를 꼭 껴안고 다짐했다.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게. 그러던 중에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어요. 다음 주 프로젝트 회의에서 파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프로젝트에 더 큰 희망을 불어넣었죠. 승우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환하게 웃으며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모두 박수치며 환호했죠. 그 순간 TFDN과 김치로 차린 소박한 식사가 작은 잔치가 되었어요. 파투는 비쌉 허브차, 잔을 높이 들며 우리의 미래와 사랑을 위해 이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두 사람 모두 고민이 밀려왔어요. 첫 아이를 맞이하는 책임과 프로젝트를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약속,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승우는 자신이 가져온 탈춤 가면 기념품을 바라보다가 호프 브리지 배너 사진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오늘 이 숫자는 단순한 재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야. 파투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속삭였어요. 아가야, 엄마 아빠는 널 위해 뭐든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둘은 계획을 세웠어요. 승우는 매일 저녁을 보고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에 집중하고 파투는 워크숍 팀을 관리하고 건강 관리를 맡기로 했죠. 그렇게 동료이자 예비 부부이자 미래의 부모로서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숫자는 더 이상 딱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희망과 사랑, 그리고 세네갈 한가운데서 시작되는 작은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죠. 금융에선 숫자가 다 투명하지만 사람 마음속에선 이성과 감정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얇아. 이건 승우의 절친 민지가 다카르에서 그가 처음 시련을 마주했을 때 떠올린 말이었어요. 태양열 건조기 설치로 CSR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뒤엔 호프 브리지 분위기가 한결 편해진 듯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부터 승우의 눈에 45%라는 숫자가 수익률 요약판에서 깜빡이는 게 보였죠. 글로벌 우먼스 empowerment 재단에서 요구한 최소치인 60%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어요. 모니터 앞에서 그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어요. 이대로 개선 못하면 자금 집행을 중단하겠지. 옆에 앉은 파투는 눈가에 이슬 맺힌 채 단호한 목소리로 다독였어요. 삼방갈루 마을 지원팀과 협력해서 우기 때 손실을 최소화할게. 그녀는 캔테 천을 살짝 걷어 이마에 난 작은 흉터를 드러냈어요. 홍수 구호를 위해 맨몸으로 달리던 그때의 상처였죠. 승우는 그걸 보며 감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지? 둘은 경영진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사업 책임자인 아이사투 씨는 삐걱거리는 나무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죠. ROI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중단될 거예요. 넌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회의실이었어요. 승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PPT를 띄웠어요. 신규 대출자에겐 처음 3달간 금리를 3%로 낮추고 튼튼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파투처럼 임산부에게는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민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죠. 화상회의로 듣는데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임산부 이자 면제? 서울은행에선 상상도 못할 얘기였지. 하지만 파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린 숫자에 자금을 대지만 무엇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아이사투는 잠시 부드러운 눈빛을 보이다가도 곧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람 중심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명확한 데이터 모델링이 필요해요. 박 씨, 내일까지 재무 영향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승우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추스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자 다카르는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승우와 파투는 호흡 브리지, 현관 처마 아래를 함께 걸었죠. 파투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빗방울이 파스텔 셔츠 위로 후두둑 떨어졌어요.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걱정하는 거 알아. 하지만 한국에는 날씨가 운명만큼 빨리 바뀐다는 말이 있어. 승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네가 보여줬어. 희망을 붙잡으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오후에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괜찮아? 화면으로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여? 승우는 답장했죠. 일과 아기를 둘 다 챙겨야 해서 그래. 서울에 있는 식구들이 계속 전화해. 그에겐 아이를 맞이하는 기쁨과 여의도 금융가로 돌아가길 바라는 부모님의 기대 사이에서 묘한 부담감이 교차했어요. 그날 밤 그는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에는 먹그림 한 폭과 매화 문양 도자기 찻잔이 놓인 아늑한 거실이 보였죠. 어머니인 박 여사는 단정히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들아, 프로젝트가 힘들다던데 왜 서울로 안 돌아오니? 회사에서 지원해 줄 텐데. 승우는 어머니의 근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난 못 가.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어. 태양열 건조기 설계를 서울에 가져갈게. 중요성을 알게 해드릴 거야. 아버지인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가 결심했다면 우리가 응원한다. 고 했지만 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파투 건강 잘 챙겨야 해.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숫자란다. 라고 덧붙였어요. 통화를 끊고 승우는 한밤중에 다카르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밖엔 빗소리가 끝없이 이어졌죠. 숫자가 주던 압박이 단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아빠이자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더 큰 도전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으며요. 주말에 승우 씨는 파투에게 유니셉 자원봉사 그룹에서 진행하는 무료 엑셀 기초 강의를 제안했어요. 강의실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와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고집이 세지만 열정이 가득했죠. 승우 씨가 VLOOKUP 함수를 설명할 때 아와가 파투를 힐끗 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마을 여성들 모임에서 다시 가르쳐 줄 거예요. 아와의 눈빛은 반짝이는 희망 같았어요. 마치 새로운 기술 하나하나가 희망의 손길이에요 라고 전하는 듯했죠. 쉬는 시간에 파투는 승우 씨를 데리고 벽화가 그려진 구석으로 갔어요. 거기엔 아기가 들어있는 배를 감싸 안은 채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직조소녀 그림이 있었고 아래에는 왈로프어와 한국어로 희망, 희망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죠. 승우 씨가 살며시 벽화를 만지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우리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 뒤로 승우 씨는 밤늦게까지 새 재무제표를 모델링하느라 잠을 줄였어요. 임산부 이자를 면제해주는 항목을 현금 흐름표에 집어넣고 빚 이자 내역을 앞에 두고 김치 한 입도 제대로 못 삼키며 버텼죠. 화면 너머로 민지가 밥이라도 먹어야 해 라며 걱정해 주었지만 승우 씨는 서류 더미 앞에서 배가 자꾸만 쓰렸어요. 어느 오후 호숫가의 붉은 노을이 춤출 때 파투가 퇴근길에 달려와 승우 씨에게 비사프, 히비스커스, 라임과 설탕을 넣어 만든 음료를 건넸어요. 일에만 빠져있지 말고 잠깐 쉬어. 한 모금 마시니 새콤달콤하면서도 얼얼했죠. 승우 씨가 파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엄정한 숫자들 속에서 승우 씨는 서서히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요. 계산표만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이 뛰는 심장 소리를요. 문화 차이도
업무 오해도 가족의 부담도 여전했지만 Dig It가 희망을 지키는 일이라면 Heart는 그 희망의 다리가 되어주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희망의 다리 Hope Bridge 사무실이 유난히 고요했어요. 승우 씨는 노트북을 든 채 멍하니 들어섰고 방 끝 창가에 서 있던 파투는 배를 살포시 감싸 안고 창밖을 보다가 돌아서며 눈을 반짝거렸어요. 나 어제 다시 해봤어.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분명히 떴어. 승우 씨의 심장은 잠시 멈칫하다가 기쁨으로 뛰기 시작했죠. 그는 파투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어요. 우리 곧 아빠, 엄마가 되는 거야. 새벽 햇살이 그들 손 위에 하트 모양 그림자를 그려져줬어요. 그 순간 모든 압박이 사라지고 순수한 기쁨만이 가슴속에 가득 찼죠. 그런데 점심이 차에 되기도 전에 서울 본부에서 긴급 메일이 왔어요. 글로벌 우먼스 엠파워먼트 기금 집행이 글로벌 예산 문제로 3개월 연기됩니다. 긴급 프로젝트는 재무 계획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연기라는 단어가 맑은 하늘에 내리친 벼락 같았어요. 승우 씨는 메일을 몇 번이고 읽었지만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파투가 살며시 어깨를 두드렸지만 눈갠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직조 공방이 멈춰야 한다는 거야? 승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 보고서 없이는 프로젝트가 다 얼어붙어. 오후엔 긴급회의가 열렸고 아이사투 이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사적 기쁨도 소중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버릴 순 없어요. 환수율을 지키고 재정을 확보할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키보드 소리만 울렸고 마침내 승우 씨가 일어섰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긴급 후원과 온라인 펀딩을 결합하고 서울 인맥도 최대한 활용할게요. 파투가 덧붙였어요. 저는 희망 짜기 워크숍을 벌여서 모두가 조금씩 종이, 실, 소액을 기부하게 할게요. 정신적 연대 프로젝트예요. 이사님 눈빛이 반짝이며 좋아요. 박씨, 딜로씨, 이틀 안에 세부 계획을 제출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회의를 나서며 두 사람은 님나무 그늘 들이운 골목을 걸었어요. 파투가 떨어지는 잎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많은 걸 이겨냈지만 이번엔 너무 걱정돼. 승우 씨가 파투 배 위에 손을 얹으며 다짐했어요.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한국 친구들도 민지도 다 불러 모을 거야. 심지어 계획 짜는 과정을 라이브로 중계할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작업했어요. 파투는 워크숍 기획안을 연구하고 왈로프어 불어 한국어로 된 포스터 초안을 꼼꼼히 다듬으며 희망을 강조했고 승우 씨는 재무 모델을 수정해 튼튼맘이자 면제와 작은 손님 패키지를 삽입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의지는 단단했죠. 민지가 카카오로 응원 메시지를 보냈어요. 화이팅! 두 사람 이야기를 전하세요. 사랑, 프로젝트, 그리고 아기까지. 승우 씨는 짧은 영상을 올렸어요. 포스터 붙이는 모습, 할머니들이 신나게 직조하는 장면, 호숫가, 벽화, 희망을 함께 칠하는 순간들. 화면 아래엔 Hope Bridge, 희망 세네갈 해시태그가 떴죠. 이튿날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작하자마자 한 세넬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퍼졌어요. 몇천 원, 몇 CFA, 심지어 서울에서 온 김치 한 통, 고춧가루 한 봉지까지 후원이 쏟아졌죠. 댓글창은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했고 파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렇게나 관심 가져줄 줄 몰랐어. 주말 아침 그들은 옥상 호프브리지에서 희망을 엮다 워크숍을 열었어요. 현지 여성들, 학생들, 여행자들이 모여들었고 모두 남은 천 조각, 실, 색종이를 꺼내들었죠. 파투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승우는 간단한 슬라이드를 띄우며 설명했어요. 이 실 하나 엮으면 100CFA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로 흑침식 방지용 아카시아 나무 씨앗을 살 거예요. 웃음소리, 가위질 소리,
열심히 시를 엮는 손놀림이 마당 가득 울려 퍼졌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모금된 돈을 세어보니 8전 CFA가 모였어요. 미니 건조기와 파투의 초음파 검사 비용을 첫 3달치 지원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모두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오후 햇살 아래서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만들어낸 성과를 바라보며 승우가 속삭였어요. 봤지? 우리가 해냈어. 파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우리 아가도 이 사랑 속에서 잘할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아이사투 씨에게서 긴급한 문자가 왔어요. 글로벌 펀 계획이 바뀌었어. 내부 감사 끝나고 나서 장음의 절반만 받을 수 있대. 한 달 더 미뤄져. 50%라는 글자는 따뜻했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했어요. 승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이마에 송골송골 땀을 흘렸고 파투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다른 방법 찾아보자.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료비는 늘고 영양 보충도 더 필요하고 지금 모인 돈으론 몇 주밖에 버티기 힘들다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민지는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국제 커뮤니티로 기금 모집 채널을 넓혀보는 게 어때? 일본, 유럽 NGO 몇 군데 연결할 수 있어. 승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바로 해볼게. 이 프로젝트 포기 못해. 이후 며칠간 그들은 쉴 틈 없이 일했어요. 파투는 세계은행 여성 네트워크에, 승우는 아시아개발은행 지인에게 연락을 돌렸죠. 통화 하나, 이메일 한 통마다 새로운 희망이 자랐어요. 밤에는 승우가 메일을 쓰고 파투는 뱃속 아기를 위해 목도리를 뜨며 지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드디어 희소식이 왔어요. 스웨덴의 작은 재단에서 견고한 엄마 프로그램과 초음파 검사 비용 일부로 1000간 CFA를 지원하겠다고 한 거예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승우는 파투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세상엔 아직 따뜻한 마음이 많아. 위기와 불안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희망을 지켜냈어요. 이야기는 2부 2장. 승우와 파투가 손을 맞잡고 레오나 호수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마무리돼요. 물결 위로 춤추는 햇살은 이 가족과 그들의 따뜻한 금융 프로젝트를 축복하는 듯했죠. 폭풍이 지나가면 새벽은 늘 새로운 문을 열어줘. 민지가 스웨덴 지원 소식을 전하고 남긴 문구예요. 해가 레오나 호수 위로 떠올랐을 때 승우는 깨달았죠. 우린 이제 또 다른 시작점에 섰어. 그날 아침 승우는 해 뜨기 전 일찍 일어났어요. 조각된 원로프 무늬가 돋보이는 목재 창문을 살짝 열어두니 분홍빛과 푸른빛이 섞인 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웠어요. 너머 정원에서 님나무 위를 나는 새소리와 마을을 달리는 3륜차 엔진 소리가 어우러졌죠. 승우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마음에 미소 지었어요. 파투는 작은 부엌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끈한 비쌉 히비스커스 차 향이 방 가득 퍼지고 그녀는 테이블에 잔 2개와 민지에게 받은 통곡물떡, 고추장 고춧가루를 나란히 올려두었어요. 파투의 눈빛이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새벽이지, 안 그래? 승우는 자리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넌 정말 나에게 새벽이야. 비삽을 한 모금 마시자.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그날 밤 준비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죠. 아침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다시 호흡 브리지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탁자 위에는 스웨덴 재단 로고가 선명한 지원 계획서가 놓여 있었죠. Empower Her Future라는 문구가 새겨진 그 문서는 그들의 멈추지 않는 노력을 증명하는 증거였어요. 파투는 승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린 지역사회와 우리 아이에게 약속을 지켰어. 회의실에는 아이사투 씨와 운영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투와 승우가 새 자금 사용 계획을 발표했죠. 견고한 엄마 프로그램을 임산부 200명으로 확대,
이동진료 10회 운영, 청소년 대상 금융 워크숍 5회 추가 모두 숨을 죽이고 듣더니 아이사투 씨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람을 향한 금융이죠. 점심 무렵 그들은 옥상에서 새 프로그램 런칭 행사를 열었어요. Empower Her Future, 희망을 키우다. 라는 현수막이 오래된 림나무 두 그루 사이에 걸렸고 승우가 작은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낮고 단단하게 내었어요. 우리는 초기 45% 회수율에서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오늘 새 자금으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생명을 구할 겁니다. 파투가 마이크를 이어받아 손에 힘주어 말했어요. 우리 아기도 곧 세상에 나옵니다. 이 공동체에서 자랄 그 아기는 도움받은 모든 엄마와 태어날 모든 아이의 이야기를 이어갈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주변의 여성들은 가나, 전통 무늬의 켄테, 청과 한복의 붉은 실을 목에 둘러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의 얼굴에서 기쁨을 느끼고 눈을 반짝였죠. 오후가 되자 승우와 파투는 산방갈로 직조 공장을 방문했어요. 태양광 건조기가 설치된 지붕 위에서 제어판의 불빛이 파랗게 깜빡였고 작은 날개 달린 팬들이 천천히 돌며 프로젝트의 심장처럼 숨쉬고 있었어요. 와이드 브림 모자를 쓴 장인들은 따스한 바람을 맞으며 더 빨리 말라가는 실을 보고 활짝 웃었죠. 아이스사투 할머니가 공장에서 가장 연장자셨죠. 승우의 손을 살포시 잡고는 속삭였어요. 고맙구나, 얘야. 내 덕분에 많은 가정이 우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단다.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히자 승우도 문득 처음 건조기 사진 보고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죠. 할머니, 저 아이사투라고 불러도 될까요? 옥상으로 돌아왔을 땐 저물어가는 해가 연보랏빛으로 호수를 물들였어요. 파투는 민지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죠. 승우가 건조기 옆에 서서 현대 솔라 로고에 손을 가져다 대는 모습. 살짝 배를 쓰다듬으며 엄마, 아빠, 약속 지켰어. 민지는 화면 너머로 환호했어요. 나 완전 울컥했잖아. 셋은 웃음이 터졌죠. 그날 밤 소박한 기념 파티를 열었어요. 비빔밥, 김치, 신선한 채소, 달걀 지단, 옆에 세네갈 전통 요리 티부디엔이 놓였고 승우는 작은 숟가락 하나 담아 파투 입에 넣으며 말했죠. 한국 세네갈 퓨전 맛 어때? 파투는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레 씹더니 우리 사랑만큼 기적 같아. 희미한 정우 불빛 아래 그들은 레오나 호수 벽화, 희망 장면과 타마, 북소리, 대금 선율이 어우러진 분수 쇼 영상을 다시 봤어요. 승우는 고개를 기울여 파투 이마에 뽀뽀하며 우리가 해냈어. 서울에 있는 민지는 영상통화로 우리 셋의 꿈이 현실로 다가왔어 라고 굿나잇 인사를 건넸죠. 전화 속엔 프로젝트 마스코트인 조개 모양 아가씨 아이스 사투가 즐겁게 춤추는 모습이 비쳤고요. 별이 총총한 다카르 밤, 파투는 켄테 천 위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 아빠가 희망과 사랑으로 내 미래를 그렸단다. 승우도 손을 그녀 배 위에 올려 작은 심장 박동을 느끼며 그래, 우리 함께 끝없는 희망을 만들어가자.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금융 전문가와 사회 운동가가 아니었어요. 단단히 뭉친 가족,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된 가족이었죠. 제3막 1부는 희망과 사랑, 부활의 교향곡처럼 마무리됐습니다. 아마도 가장 눈부신 순간은 세네갈 소나무 숲속에서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일 거예요. 호프브릿지,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병실에서 얇은 병원 침대 위에 누운 파투 옆에 앉은 승우는 그녀 손을 꼭 잡고 숨죽인 채 기다렸죠. 숨쉬는 기계 소리가 멈추고 의사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미소 지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승우의 눈이 커지며 시간이 멈춘 듯 오직 가슴 뛰는 소리만이 가득했죠. 영상통화로 함께한 민지는 내 딸 소식이야 하고 소리 높여 기뻐했고
파투의 어머니는 고단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승우는 아기 이마에 가볍게 입맞추며 우리 보물 안녕 하고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자 작은 가족, 승우, 파투, 그리고 이름을 본따 아이스 사투라 부르게 된 아이는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오나 호수 벽화, 희망은 새벽빛에 더욱 찬란했고 창턱엔 민지가 보낸 초음파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죠. 너는 기적이야 라는 문구와 함께요. 승우가 아기를 품에 안고 파투는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옥상 호프 브릿지에서 작은 환영식을 열었어요. 떡, 비사프차, 또르띠아 대신 쌀빵, 그리고 김치 물 한 잔, 두 문화를 잇는 상징 같았죠. 예전 동료들도 찾아와 박수치며 아이스 사투의 첫 울음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아이사투 할머니는 잔을 들며 축하했어요. 우린 프로젝트도 살렸고 새로운 가족도 만들었구나. 옥상 곳곳에 울려 퍼지는 축복의 웃음소리가 다카르 도심을 깨우는 듯했습니다. 그 와중에 승우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부탁해 아기를 안고 난강가로 다가갔어요. 세네갈 강물이 반짝이고 아이사투는 곤히 잠든 채 입술만 살포시 오므렸죠. 승우는 속삭였어요. 우리 힘든 시간 다 이겨내서 널 만났단다. 시원한 강바람이 그의 흰 머리를 살며시 날리며 잘했어. 아빠도 잘했어. 속삭이는 듯했죠. 호프 브릿지 회의실에선 민지가 희망을 만든 이들 승우 앤드 파투 축하 회의를 준비했어요. 벽엔 새 가족 사진이, 아래엔 눈부신 성과 수치가 걸렸죠. 투자 수익률 45%, 75% 상승 600명, 의류 장인 대출 지원 200명, 임산부 무이자 대출. 파워포인트엔 그 웃음들이 또렷하게 잉었답니다. 승우와 파투가 입장하자 모두 박수로 축하했습니다. 민지는 두 사람을 단상으로 불러올리며 희망의 징표라고 새겨진 기념패를 전해주었어요. 그녀는 친구를 꼭 안고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과 책임이 두 분을 이끌어 이 공동체의 새로운 희망의 장을 열어주었어요. 이어 승우가 부부를 대표해 고백했죠. 히프브릿지 팀과 후원해주신 여러 재단,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과 세네갈에 계신 우리 가족의 사랑 없이는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사투, 희망의 상징이 될 이 아이도 우리 모두의 사랑 속에 자랄 거예요. 박수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마음 속에는 비로소 확신이 자리했죠. 금융을 통한 인간의 애는 그저 슬로건이 아니라 삶의 조각들을 잇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진짜 행동이라는 것을. 늦은 오후, 승우는 파투와 아이사투를 데리고 작은 직조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태양열 건조기는 여전히 선풍기처럼 조용히 돌아가며 누에고치를 말리고 있었고 여성들은 다시 일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넉넉한 챙 달린 모자를 쓴 아낙들이 가족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 아이사투. 한 소녀가 달려와 작은 떡 조각을 건네자 파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 전통을 이어가겠지. 돌아오는 길, 님. 나무 그늘 드리운 골목을 지나던 중 사람들은 화려한 그래피티를 가리켰습니다. 희망이라 적힌 글자 옆엔 켄테, 천을 짜는 소녀가 하트를 그리는 그림이었죠. 파투는 몸을 숙여 벽에 입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폭풍을 헤쳐나왔고 이제 희망이 닿았어. 승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우리 사랑과 꿈으로 내 삶을 짜 내려갈게. 아이사투는 깔깔 웃으며 마치 아침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카르에서의 마지막 밤, 그들은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파투는 승우의 어깨에 기대어 아이의 작은 바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일은 카사망스 해안 지역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할 거야. 승우는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함께라면 더 많은 희망을 심을 수 있을 거야. 어둠이 내리자 세네갈의 파도 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진정한 사랑, 책임,
그리고 희망은 언제나 빛나며 어둠을 뚫고 모두를 인도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과의 공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기다릴게요.